1294년 교황 보니파키우스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한 사람으로 교황으로 즉위하자마자 우선 이탈리아 국내에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속명은 베네딕트 가에타니로서 가에타니 가문은 보잘것없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조카를 시켜 교황청 공금으로 넓은 영지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를 원하던 또 다른 가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꼴로나 가로서 교황이 영지를 사기 위해 수송하던 돈을 도중에서 탈취하여 한 요새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교황은 십자군을 일으켜 꼴로나가의 성을 탈취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영지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꼴로나가 사건으로 교황 선출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교황에게 반감을 품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들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보니파키우스는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이제는 프랑스의 왕인 필립 4세와 대립하게 됩니다. 필립 4세는 사제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통치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황은 1296년 칙령을 내려서 필립 4세에게 교황의 동의 없이 과세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또한 프랑스 영내의 사제들에게도 자신의 명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프랑스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필립은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금과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곧 지독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교황은 자신에 대한 추기경들의 탄핵 사건이 일어나자 1297년 필립 4세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항복합니다. 교황과 프랑스 왕의 대립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01년 프랑스 남부의 주교인 베르나르 세세라는 자가 필립의 성지를 건드리는 짓을 했고 필립은 곧 그를 이단과 신성모독 등의 혐의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교황 보니파키우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조치들을 승인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필립의 요청을 즉각 거부했고 제속 사제에게 명함이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필립에게 저항하도록 프랑스 사제들에게 명령합니다. 필립은 당시 국민들의 대표격인 삼부회를 소집해서 교황은 그 자리에 있을 만큼 고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교황은 이에 맞서서 어남상텀 우남상탐, 유일한 권위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국왕권에 대해서 교황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3년에 교황은 위의 칙령에 의거해서 프랑스 왕 필립 4세를 파문하려고 합니다. 필립은 곧 행동에 돌입합니다. 필립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서 정보 조작, 고문 등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드 노가레라는 자인데 필립은 그에게 즉시 행동에 돌입하도록 명령합니다. 노가레는 곧 여러 가지 죄목들을 만들어서 보니파키우스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단에 빠진 사악한 마술사이며 고위 성직자들을 여럿 독살했다. 그리고 동성애자로서 애인도 여럿이 있다고 노가레는 꾸밉니다. 그리고 교황과는 철천지 원수인 꼴로나 가의 사람인 스키아라 꼴로나를 부추겨서 로마로 보냅니다. 교황은 당시에 안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1303년 9월 7일 스키아라 꼴로나는 꼴로나가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깡패들을 모아서 거느리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안얀이로 간 꼴로나와 그 무리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그 뒤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깡패들이 그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보니파키우스는 석방된 뒤에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그해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필립 4세는 그 이후로도 교황청에 아무런 제재나 간섭도 없고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교황권과 왕권의 서열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거의 시작 단계나 마찬가지지만 교황권에 대해서 왕권이 승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